재산 목록 제출을 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감시 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기로운 감방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중 변호사입니다. 소송 제기를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주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세요. 승소 판결문에는 예를 들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주문이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판결문에는 지급하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어떻게 지급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판결문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만 표시하고 있고 실제 돈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쉽게 말해서 채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빼앗아 오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제 집행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쉽게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건물, 아파트 등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재산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에게 가장 좋고 안정적인 경우입니다. 내가 받을 돈이 3억인데 건물의 순 가치가 10억이라고 칩시다. 경매에 넘기면 3억 채권 해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채무자는 보증금이라는 재산이 있는 것이잖아요. 채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 명의의 고가의 자동차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금융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장기간 들어놓은 보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은행 또는 보험사에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은행 계좌의 돈과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을 압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덕 채무자 어딘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악덕 채무자 집에 TV, 냉장고, 전자제품이나 옷장, 밥상, 가구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 유체 동산을 강제 경매로 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내가 쓰는 전자제품 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활을 계속 해야 하니까 전자제품, 가구 또 다시 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새로 정가를 주고 사야 하는데 그것도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들 보기에도 쪽팔립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유체 동산의 가치가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채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하게 채무자의 재산부터 먼저 파악해야겠죠.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악독 채무자, 너가 가진 재산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너 스스로 정리해서 제출하라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채무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재산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재산 목록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앞서 알려드렸던 강제 경매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재산 목록을 안 내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재산 목록 제출을 하지 않거나 재산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20일 이내에 감시 결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슬기로운 감방 체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악덕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니까 금액을 모두 받아내기에 부족합니다. 그리고 악덕 채무자가 제출한 목록이 왠지 믿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재산 조회 신청이라는 것입니다.
재산 조회 신청은 쉽게 말해서 악덕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있는지 각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내가 직접 조회를 해보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나 구청에 조회 신청을 해볼 수 있고요. 각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채무자의 계좌가 있는지 돈이 있는지 직접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산 조회 신청을 하면 각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지 회신을 해옵니다. 위 회신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했다면 앞서 안내해드린 절차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 명시 명령 신청도 해보고 재산 조회도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다. 채무자가 완전히 개털, 산 그지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겠고 TV, 밥상, 유채동산, 강제 집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신용불량은 기본이고 막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도 악덕 채무자 가만둬서는 안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악덕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받고 6개월이 지나도 판결문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채무자를 등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면 채무자는 더 이상 신용카드나 신규 통장 개설 등 신용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10년간 등재되게 됩니다. 당장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향후 채무자가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나한테 못 갚은 돈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자로 각 기관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7년 뒤에 돈을 갚을 테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신청 취하해달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전에 별도의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지하셔서 꼭 못 받은 돈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사기꾼인지 판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